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2020년 4분기에도 회사 돈 2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235억 원을 뺐다가 반환한 사실을 내부 조사 중에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2,215억 원, 최초 파악한 1,430억 원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은 총 횡령액 가운데 이 씨가 되돌려 놓은 335억 원을 제외하고 1,500억 원 정도의 이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0여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용처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른 오징어를 신발로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죠. 식약처가 영상 속 제품 박스를 토대로 추적해보니 해당 업장은 경북 영덕에 있는 농어촌 푸드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기간에 생산된 마른 오징어는 7만 8천 마리, 무게만 3.8톤에 달합니다.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고작 70만 원으로 중금속 검출 등 불량식품이 아닌 이상 강제 처분 근거도 없어 판매 중지 조치만 됐습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마른 오징어 생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멸공 논란이 계속 뜨겁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있지만 정 부회장은 멸공은 누구에겐 정치지만 나에겐 현실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SNS에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정치 운운하지 말라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자신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것에 선을 그은 겁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SNS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며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수많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나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대변인이 스타벅스 불매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 차원의 신세계 보이콧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향인지 어제 신세계 주가는 6.8%, 신세계 내셔널 주가는 5.34% 하락했습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14일부터 재택치료자 등에 처방 배송됩니다. 13일쯤 국내로 들여오자마자 곧바로 사용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약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약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상태가 나아지더라도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또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91개소와 약국 281개소에 공급되고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사치료제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07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6만 7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1,0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35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0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10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밤사이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대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 선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월 1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20년 세월을 사과에 푹 빠져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도 씨인데 700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정말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네, 뭐 아침에나 저녁에나 정말 밤낮 없이 네.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신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과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과 농부. 사과가 몇 개 달릴 건가 계산을 해가지고 전제를 해줘야 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척 보면 척. 근데 색깔 좋다고 당도가 꼭 높은 건 아니야. 그야말로 사과 만물 박사. 또 혼자 하고 계세요? 빨리 해야지. 사과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섭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뭐 자신도 힘들고. 답답하신지 자꾸 뺏어서 하시더라고요. 야무지고 빠른 탓에 넘치는 일 욕심. 하지만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을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영도 씨의 사과밭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런 날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지는데요. 23도, 25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오면 이거 미끄러워서 핑판이 돼가지고 다니질 못해 여기는. 사시사철 일교차가 큰 강원도 산골의 변덕스러운 날씨. 하지만 사과 농사 짓기에는 제격입니다. 눈길을 치우자마자 곧장 사과 창고로 출근하는 영도 씨. 올 가을 수확한 사과들이 한가득입니다. 달고 아삭하기로 유명한 양구 사과. 이런 거는 춥잘 거거든 이게. 색깔이 안 좋아서. 아니 내가 한번 둘러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신선도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어느 것 하나 영도 씨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과수원의 유일한 직원이 출근을 했습니다. 아니 일을 같이 하자니까는 왜 또 혼자 하고 계세요? 빨리 해야지. 2년 전 아버지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썩은 건 아니거든. 이게 저 칼슘 부족에서 이제 오는 건데 이거는 탄저 같은 거는 탄저균이 있는데 이거는 균이 없는 거고 썩은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건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사비가 껴가지고 보기 안 좋잖아요. 살짝 얼은 상태에서 이거 오는 건데 이거는 식감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도 씨의 눈에는 아직 초보티가 줄줄 흐르는 아들. 사과 한 박스를 포장하는데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잘 갔다 와. 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저 내같이 이제 그런 고생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높아지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47년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사과 농사를 짓겠다며 귀농을 선택했던 영도 씨.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의 과수원을 일궈냈습니다. 영도 씨의 20년 세월이 길러낸 자식 같은 사과나무들.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이만큼 자르면 되겠네요. 아니 거기를 자르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이 정도 잘라주지, 이 정도. 단순해 보여도 겨울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해 사과 수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자꾸 줄여줘야 돼, 이제 나무를. 이 넓은 과수원에 작은 일 하나도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영도 씨. 그래서 영도 씨의 하루는 늘 바쁩니다. 아파? 요즘 영도 씨 부부의 밤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봐요. 파스 비춰줄게. 하루 종일 바쁘게 과수원을 누비고 나면 꼭 탈이 나고 마는 남편. 아내도 속이 탑니다. 그놈의 일이 뭔지 일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바빠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거 다 팽개치고 가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그래. 심한 어깨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 있어? 약을 찾는 영도 씨의 요구에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건 통증이 심할 때만 먹으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버텨보려 하지만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증은 확 줄어들죠. 이 아픈 것보다 또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해갖고 이거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르죠.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라 좀 강해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약을 먹긴 했는데 약을 먹고 나면 또 다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이제 자요 이제. 됐어. 어깨 통증은 사라졌지만 밀려오는 메스꺼움 때문에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도 씨.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갑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가서 좀 뭐 전지 좀 해야지 뭐. 아니 오늘은 금방 그냥 쉬어요. 어저께 잠도 못 잤으면서. 잠도 못 잤다면서. 가족들의 만류도 소용없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손에 잡아보지만 날이 갈수록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데요. 과연 영도 씨의 어깨는 어떤 상태일까요?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영도 씨.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았는데요. 영도 씨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는 의사. 진료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파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충격적인 진단에 말문이 막혀버린 부부. 도대체 영도 씨의 어깨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뭐 살점이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찍힌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쪽 부위가 서서히 없어진 현상이 나중에 발생하실 거예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제가 할 일은 넘쳐나는데 엉망으로 고장나버린 어깨.
영도 씨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화요일 다 같이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순서인데요.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가장 러블리한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건강 챙길까요?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속근육을 채워야 장수한다. 네. 이게 근육의 중요성은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이게 노년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근육하면 그냥 다 같은 근육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뉜다네요. 뭐 속근육과 겉근육 이렇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겉근육과 속근육으로 나뉘는데요. 겉근육은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서 몸의 움직임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고요. 척추와 뼈 그리고 관절에 붙어서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겉근육은 활동근이라고 하고요. 속근육은 자세 유지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역시 우리 혜선 씨, 우리 행운 쌤이 제대로 알고 예. 계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코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코어라고 하는 게 속근육이거든요. 속근육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척추나 골반 그리고 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근육은 우리 몸에 이제 척추를 받쳐서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을 보호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속근육이라는 게 겉에 드러나는 근육, 우람한 근육처럼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속근육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은 다혈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다혈근은요, 몸을 앞으로 숙일 때 척추가 과도하게 쏟아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 그러면 허리가 굽는 이유가 이 다혈근이 약해져서예요? 맞습니다. 자세 근육이기 때문에 이 다혈근이 약해지면 앞으로 굽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 바로 밑쪽에 있는 것이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또 방광을 보호하고요. 골반 위쪽의 장기를 해먹처럼 받쳐서 골반의 중심을 유지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우리 복부 안쪽에는요, 복사근과 복직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근육은요, 우리 몸에서 몸을 좌우로 구부리고 비틀 때 척추와 골반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는 복횡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코르셋이라고 하잖아요. 코르셋처럼 몸을 둘러싸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척추를 잡아주고 또 골반의 중심을 잡고 몸의 안정화를 지켜준다. 속근육이 몸을 잡아준다는 말이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속근육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횡격막근입니다. 네, 이 횡격막근은요, 심장이나 폐 같은 그런 상부의 장기들을 지탱해주는 지붕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부 장기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복부가 또 비대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 횡격막근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또 호흡 운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나이가 들면 속이든 거치든 이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속근육을 점검하고 또 채우는 비법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특별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우리 행복한 아침의 가족이시죠. 네. 늘 목소리로. 근데 오늘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명품 보이스 성우 박기량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가 벌써 반갑습니다 하니까 달라. 그러니까요. 우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기량이 풍부한 성우 박기량이 채널A 최고의 인기 프로 생방송 행복한 아침에 떴다. 그 기량 확인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아니,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정말 그냥 글쎄 말이에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야. 아, 맨날 듣는 목소리인데. 기왕에 내친 목소리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맛을 살짝만 보여주셨는데 그죠, 네. 좀 해주세요. 콸콸콸이라고 해주세요. 아, 그 VJ 특공대 할 때 제가 그 콸콸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뭐 성대모사 대회에도 그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아, 콸콸콸. 우선 참 그거보다 제가 그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낯이 있잖아요. 네.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네네. 아, 그럼요. 며칠 전에 이 상암 쪽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택시를 타고 올 일이 있어서 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집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서 조금 가더니 아이 저 손님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했더니 아니 이거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 아니었나? 좀 읽은 거죠. 네. 지금까지 한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맥가이버 하셨고 네. 뭐 M본부에서는 머나먼 정글 같은 거, SBS 이런 네. 데서는 주라기 공원, 네. 포청천의 전조 이런 외화 더빙도 많이 했고 맞아요. 애니메이션은 네. 백월조로 키다리 아저씨 네. 뭐 여러 가지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목소리 안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정말 다 정말. 나왔죠, 맞아요. 예. 근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아니 근데 네. 이 목소리 때문에 선 볼 때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27번 선을 봤는데요. 야, 선을 소띠 여자만. 네. 제가 그 닭띠였기 때문에 4살 턱이 좋다고 우리 어머님이 야야 너는 소띠를 그래서 이제 27번 선을 봤는데 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치면 안 좋아. 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이제 외화 더빙의 주인공 조금 느긋한 이런 거를 많이 하던 시절이어서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선물은 장소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박기량입니다 하면은 이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느긋하고 네. 맡았던 배역이 다 조금 바람기 있는 듯한 그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실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래서 제가 그 퇴짜를 맞은 적이 많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기름져서. 기름진 목소리 때문에. 뭐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그 목소리 덕분에 사실 8, 90년대 그 외화 더빙 주인공을 독식하셨었잖아요. 당시에 스케줄이 아이돌 못지 않았다는 얘기 있던데요.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삐삐가 있던 시절인데 일주일에 고정이 한 17개 데이트가 들어왔거든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와.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차 몰고 가다 삐삐삐삐 그러면은 전번이 뜨면은 내려서 공중전에 가서 거기 삐삐 하신 분 그럼 내일 저 CM 녹음 있는데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너무 스케줄이 이제 고정이 많은 데다가 그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삐삐 울리는 게 좀 겁이 났었다고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야, 그 돈은 다 어쩌셨어요? 뭐 이제 좀 잘 나가지 않는 후배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좀 안 좋은 친구에게 이렇게 기부도 해줬고. 그때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근데. 일부는 제가 좀 차를 좋아해서 네. 이제 차에도 조금 좀 이렇게. 예. 아, 네. 네. 근데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아이돌 못지않은 스케줄을 소화하셨다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M본부에서 변창립 아나운서였던 네.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예, 성공시. 일요일 밤 10시 35분.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VJ 타고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성공시대 이랬는데 네. 그게 이제 IMF 때 그게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한 3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거 정말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그분이 파고다 공원에서 실직 가장이야. 박 선생님 저는 오늘 하루에도 죽음을 몇 번씩 생각하는 IMF 실직 가장입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성공시대를 들으면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는데 제가 굉장히 좀 감격했고 방송은 참 그 사치한 생각까지 갖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 생활 40년 가운데 18년간 한 VJ 특공대 요거를 또 이제 좀 그걸 18년이나 하셨군요. 네, 18년 됐죠. 네.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고.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지금 TV를 계속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보는데 들리는 것 같고. 청동시대 할 때만 해도 네네. 점잖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VJ 특공대를 18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박기량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중후하고 점잖아지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오히려 이게 떠갔군요. 프로그램 좀 때문에. 촉새가 돼가지고. 근데 저 요즘에 더빙할 때 네. 그 생활 정보 프로그램 더빙할 때 네네. 박인호 선생님 걸 그렇게 많이 따라들 하더라고요. 뭐든지 속도도 그렇고. 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CM을 녹음하러 가면 네. 라디오 CM 20초인데 다른 분들은 한 20초를 써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4, 5초 분량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제가 그냥 기량 발휘를 해서 집어넣어 주니까 말을 또 그렇게 많이 넣기도 하고 네. 뭐 좀 하여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성우들은 그게 대단한 게요. 네. 그냥 원고에 이렇게 딱 써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좀 그죠. 읽어주세요. 네. 근데 어떤 제약회사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걸 탁 잡는 게 그 희한하더라고요. 시그니처 라인을 잡는 거죠. 네. 자기만의 그지. 100만21 100만21 심해서 오래가는 공연기 이렇게 와. 이제 그런 리듬을 좀 넣고 자기만의 네. 어떤 그 장점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생명이 길어지니까. 네. 그게 소리뿐이 아니고 무슨 운동 선수급이라고. 맞아. 들은 게 부캐가 있는데. 있으시다 들었는데. 제가 그냥 그 생활체육급은 아니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학 네. 군에 이르기까지 배구를 좀 엘리트 배구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문무를 겸비했다. 웅변도 야, 진짜 하면서 문무를 겸비했네. 운동을 하니까 네. 이제 그것이 우리 동네 예체능 K본부에서 할 때 배구편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많은 데서 섭외가 왔어요. 코치 좀 해달라고 생활체육군. 예, 그래서 이제 효창동에 있는 군보 여대 그 대학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성동고, 중랑고 뭐 이런 데에 그 생활체육 배구 코치를 했었는데 진짜 프로시네. 네, 2년 전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제가 혼자 하는 거에 하도 이제 좀 심심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새 배구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개인 운동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야. 코치로 또 활동을 하시고. 거의 뭐 성우 다음에 부캐네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배구를 아직도 조금 좀 해요. 그러니까 코치를 시키기도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배구로 코치까지 할 정도면 네. 저희가 오늘 속근육 근육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이게 다 달라요. 쓰는 네. 부위가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축구 선수에게 배구 스파이크 하라고 그러면 여기 아프다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 저는 또 이제 제가 취약한 부분 분명히 좀 배우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취약한 부분 속근육이나 다른 근육 쓰는 것까지 여기서 배우시겠다. 그렇죠. 네. 이 정도 욕심이 있어야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든 제가 열심히 예, 하시고. 개인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좀 갖고 있는 그 고독해요. 개인 운동은 사실 단체는 네. 시간이 빨리 맞아요. 가는데 맞아요. 계단 타기, 스쿼드, 푸시업 이거 100회를 하는데 네. 계단을 20층을 5회 타고 야. 고독하잖아요. 혼자. 그때 이제 제가 외우는 그 제 좌우명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단어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단 오르기에 푸시업에 막 100만 21, 100만 21 하시는데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행복아침 카메라가 박기량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한겨울 서늘한 정막간만이 맴드는 이곳에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었으니 오늘도 어김없이 녹음실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의 주인공.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좀비와 흡사합니다. 으라 이상하다. 이 목소리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벅버스처럼 시원한 목소리를 쏟아내는 명품 성우. 아이고 이게 내 입으로 소개하려니까 그참 민망하구만.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접니다. 저 성우 박기량. 행복한 아침에 제가 음성으로만 나레이션 참여를 한 지가 벌써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출연해보고 싶어서 자원을 했습니다. 옷을 고르는 이 사람은 누구? 함께 살펴볼까요? 아니 혹시 저분인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종종 신고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일상을 모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하루는 녹음실에서 시작됩니다. 벌써 40년가량 이어져 온 일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제 뭐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작가분의 이 원고를 받아보면 빠르게 해야 될지 천천히 해야 될지 이 감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롤로그에 한겨울 싸늘한 적막감만이 맴드는 이곳에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었으니 한겨울 싸늘한 적막감만이 맴드는 이곳에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기도 하고. 선배님 원래 말투가 빠르신 편이에요? 이게 이제 VJ 특공대를 하면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시대 흐름이죠. 고로쇠머리 콸콸콸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그 뭐 이렇게 성대모사도 하고 뭐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아이템으로 자기들이 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기량이라서 그런가 기량이 좀 있네요. 아이고 또 시작을 해보자. 에이샤. 가기구개고. 요상한 동작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이분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좀비와 흡사합니다. 네, 빨라야겠네. 행복한 아침에서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먹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집에 들어오니까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게 이대로 한숨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려. 아, 좋다. 뭐 좀 먹어볼까? 쉴 때 쉬더라도 끼니는 챙겨 먹어야죠. 오늘 열심히 일한 만큼 더 푸짐하게 담아봤는데요. 단촐해 보이죠? 여기는 지금 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갖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체력 유지하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 요 산양류를 또 이렇게 정지해서 가루로 만든 건데요. 요거를 또 물에 타서 쉐이크 흔들어 준 다음에 마시면 또 아주 좋은 그 양질의 단백질을 또 몸속에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일하고 난 다음에는 뭐 시장이 반찬이지 뭐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사실 제가 요즘 체중 감량 중인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몸도 부쩍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좋다. 맛있어요. 우유 냄새도 나고 입에 착착 감깁니다. 네. 이것만 드셔도 괜찮으세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먹고 제가 이제 목 관리를 위해서 생강차를 장복을 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방송하러 갈 때도 보온병에 따뜻하게 해서 좀 아주 조금 좀 뜨겁게 해요. 어느 정도.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 한 잔. 목이 생명인 저에겐 보약보다 귀한 존재인데요. 저는 방송하면서 요거를 수시로 마셔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그럴 때 그냥 그 맹물보다는 이렇게 생강차. 목이 탁 트면서 더욱더 목소리도 잘 나오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량 있는 성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 지난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의미 있는 거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외화 더빙상 받았던 거네요. 79년인가? 외화 더빙상 받았던 거 있고. 2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VJ 특공대 해설하면서 받았던 이제 그 트로피. 저는 상복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거 딱 4개는 제가 보관하고 있네. 요것은 제가 30년 걸어왔다고 줬던. 라디오 드라마 성우로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이게 사극 같은 게 많았어요, 드라마가. 저는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뭐 상감마만 합시오 이런 거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걸걸한 목소리로 한국적인 어떤 그 한 정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이게 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사실 뭐 한 말로 재미를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 동기보다 1년 먼저 후리 선언을 하게 되죠. 나는 외화 더빙이나 이런 거 좀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 꽃 피울 수 있었던 성우로서의 삶.
인생은 100세까지나 가는데 성우도 100세까지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운답니다. 이게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100. 드세요? 스쿼트를 제가 점차 늘려서 지금 현재 이제 100회 하거든요. 뭐 그렇게 힘들다고는 느끼지 않고 등줄기에 땀 촉촉히 흘러서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푸시업도 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력 좋은 성우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98, 99, 100. 체육관 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는 뭐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까지 성우 박기량의 건강을 책임지는 철인 3종 아니 생활운동 3종 세트. 때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왕년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꽤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생활체육 배구가 아니고 엘리트 배구로 시작을 했어요. 전 공군 배구 대회에 제가 왼손잡이니까 그 라이트 공격수로 출전해서 2위까지 하는 성과를 올렸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도 지키고 건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뭐든 노력을 이기는 것은 없더군요.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성우로 남을 수 있게 말이죠. 2020년 건강이 쏟아진다. 콸콸콸.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도 건강하셔서 행복한 아침 매일 오전 7시 30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콸콸콸. 목소리에 건강이 듬뿍 담겨져 있는 이유는 네. 생활 속에 그냥 있어요. 그냥. 네. 네. 앞으로 한 100세까지는 그 목소리로 계속 연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근육이 몇 살, 언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보통 근육은요, 30세 전후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보통 노인분들은요, 근육량은 연간 1%, 그리고 근력은 연간 3%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시면요, 20대보다 근육량이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요. 평소 증상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소보다 기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늦어진다든지 또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면 근감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년에는 근육이나 근력량 자체를 좀 쉽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근육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아,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근육이 나이 들면 이제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근육이 빠지면 도대체 그 자리에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체내에 축적된 지방이 재배치되면서요, 이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한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근간지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근간지방이 나타나게 되면 대사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 확률까지도 증가한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지방 과잉으로 생기는 근간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 자체가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만성 염증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지방 증후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으로 채운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네네. 근데 이 속근육이 빠졌는지 어땠는지 근육이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증상으로 보는 속근육 감소 자가 진단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증상.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가 약해졌냐면요. 호흡 근육 약화입니다. 호흡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을 쉬기에 만들어지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흡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폐에는요,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폐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근육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폐가 이 체내 상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슴 부위에 있는 20여 개의 호흡 근육을 움직여서요, 숨을 또 폐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호흡을 얕고 짧게 하게 되고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찰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에는 호흡 근육이 약화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음식을 씹고 넘기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보시면 삼킴 근육 약화입니다. 네. 삼킴 근육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데 관여하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입이나 혀나 턱이나 그리고 식도에 관여하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호흡 근육과 마찬가지로요, 삼킴 근육 역시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는 속도도 느려지겠고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 어려움도 느낄 수가 있고 사례가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침을 자꾸 입 밖으로 흘리거나 혀 움직임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음식이 입 밖으로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겠죠. 우리가 삼킴 근육 덕분에 그럼 먹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요, 삼킴 장애의 발생 위험이요, 약 2.7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킴 장애가 생기면요, 당연히 영양 실조나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사례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흡임성 폐렴과 같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서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요, 즉각적인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 맞아요. 이럴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떤 근육이 약해졌을까요? 배뇨 근육 약화입니다. 맞습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고 하면 배뇨 근육의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방광 자체도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근육 주머니예요. 거기다가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이라든지 요도 부분도요, 이 골반의 기저근의 지지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약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배출하고 하는 신경 전달인 배뇨 신경 기능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되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오줌이 새는 증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도 노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민성 방광 증상은 요실금이라고 하는 증상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배뇨 습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한 번 자면 그냥 쫙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한 번씩 일어나죠. 화장실 가느라고.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광이 정상이라면 하루에 한 4번에서 한 6번 정도 3-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시고요. 밤에는 화장실에 안 가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요실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생명에는 위험이 없지만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뇨 근육의 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속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행운쌤이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몸의 중심에서 인체의 균형과 척추, 골반의 밸런스를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이 코어 근육이에요. 이 코어 근육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래 버티면 뭐 어떻게 해서 버티면 좋은 건가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코어 근육도 좋고 근육이 젊다는 증거예요. 네, 일단은 각도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편하게 니은자 모형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40도치 빨갛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의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 다리를 들어줄 거고요. 자, 다리만 들어주냐? 아니죠. 팔까지 함께 들어서 지탱해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버틸 거예요. 버틸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텼을 때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을 재는데 내가 5초 미만으로 버티면은 50대고요. 네. 5초 이상 15초 미만을 버텼다. 그러면 40대. 그리고 거기에서 15초 이상 20초 미만을 버티면 30대고요. 마지막으로 20초 이상 버텼다. 그러면 가장 젊은 20대가 이제 된다는 거죠. 아니 자, 근데 혜선 씨 잠깐. 네네.
아니 60대는 60대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50대? 허시기 하고 막 이제 그 이상일 경우에 이제 60대로 되는 건데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의 근육 몇 살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몇 초간 버티는지 제가 재볼 건데요. 자,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알아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저 자신 없는데. 이게 군대 때 얼차려 자세인데. 그렇죠. 네. 버티는 게. 이렇게. 네. 그럼 잘하시겠는데요, 두 분? 군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왜 되죠? 자, 그리고 젊은이부터. 우리 젊은이부터? 네. 자, 우리 젊은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애인 씨. 네. 애인 씨 혹시 몇 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30대잖아요. 네네. 30대는 15초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뭐 한 최소 15초. 왜냐면 제가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오늘 한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싶어요. 3보 이상은 승차하는. 제가 봤을 때 애인 씨는 저도 사실 예상을 좀 했는데 네. 2초 예상합니다. 2초요? 네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네. 40초 여기 다리 들으실 때 여기까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땡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잴 거니까 한번 재주시고요. 손 뻗어주시고 쭉. 자, 아직 힘 주지 마세요. 여기 힘빼요. 준비. 파이팅! 준비됐어요? 네. 잠깐만, 벌써 불안한데? 잠깐만, 나도 되나? 코어에 힘 주고 있어요. 코어 힘 주고 있어. 준비, 자, 코어 근육, 시작! 뭐야? 다시. 잠깐만요. 잠깐, 생방송이라서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자세 잡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습이잖아, 그지? 네. 연습이었죠? 좋아요. 자, 준비, 시작! 이게 실화야? 잠깐만요. 아니, 애인씨, 필라테스 300회 끓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지? 저 마지막으로 한번 봐요. 진짜로. 30번. 네.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예인씨가 욕심은 있어요. 그 코어 근육은 없는데 욕심은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가 잠깐만 보다. 해볼게요. 준비. 그러네요. 버텨. 어려운 버틸 수 건가 있지. 봐. 준비, 시작! 아니, 어제 제가 그 SNS에 운동장 올린 거 봤거든요.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애인씨, 0.1초, 50대. 자, 앞으로 우리 애인 누나라고 불러요. 여기 스태프 여러분들도 애인 어르신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아니, 이게 어려운 건가 봐. 자, 우리 그러면 왜 안 되지? 가장 기대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돼요. 우리 부캐는 산악인. 대한민국 100대를 다 등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재용 MC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울 것 같아. 잘할 것 같아요. 자, 40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직 힘은 주지 마시고요. 벌써 좋아. 힘이 달라. 그래요? 팔 올려주시고요. 시작! 야, 이거 힘들구나. 아니, 어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용님 제가 봤을 때 20초 옵니다. 20초. 버티란 말이야. 자, 산악인이 100대를 괜히 등산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50대. 자, 좋아요. 14초 넘었습니다. 몇 초 버티면 되는 거예요? 몇 초? 자, 조금만 버텨요. 20초. 좋았어, 20초.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 이재용 MC님 산 100개를 그냥 등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벅지 보세요. 우리 재용, 어렵죠? 재용 동생. 20대입니다. 23초 기억하셨어요. 누나, 어려워? 우리 막내 좋았어. 자, 우리 이번에는 부캐는 배구 코치. 아유, 잘하시죠? 이분도 기대됩니다. 이 기량이 딸릴 근데 것 여기가 같은데요? 뻐근하네. 이거 어려워요. 기량, 잠깐만요. 좋아요. 벌써, 쭉 올라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드릴까요, 40초로 이거? 할게요. 예. 자, 시작! 아니, 떨지 마. 코어 보세요. 코어 근육이 갈갈갈. 아주 좋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야, 진짜 안정적이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하루 종일 하시겠는데. 아니, 여기 떨리지도 않아. 전혀 미동도 없으시고 되게 안정적이시고 여기 뭐 춤이 있어요. 웃기지 마. 야, 20대 인정. 20대. 예. 가장만이 그래서 박기량 우리 성우님은 20대. 대단하십니다. 이야. 와. 아시죠? 세 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잘한 거 맞나요? 우리 저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전하십시오. 저 혼자 50대. 좋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운동 처방 바로 들어가면 들어오면 안 되죠. 예. 한분 나와주세요. 네. 야, 근데 박기량 씨는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배구에 그 근육도 써야 되는 겁니까? 네. 복근이 있어야 스파이크를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짱구도 좋으시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안 그래도 네. 뭐 우리 어르신한테 가장 좋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네. 코어 근육 부자 만드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어로 가시면 여러분 이제 뭐 복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몸통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편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보신 분들도 매트나 뭐 이불이나 바닥에서 그냥 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도 준비하세요. 예인 언니, 예인 이모. 좋아요. 자, 이렇게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준비할 거고요. 코어 근육 만들기 첫 번째 동작은 어깨 잡고 몸통, 어깨 잡고 복근 당겨 동작인데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살짝 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자, 너무 무릎을 가깝게 붙이시면 좀 힘드실 거고 살짝 옆으로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양팔을 쭉 뻗어서 어깨를 잡아주세요. 잡으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쭉 내려갔다가 통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복근 운동 제일 많이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네. 힘들어하신 분들 이 운동 추천하고요. 자, 나갔다가 다시 후 뱉으면서 오시고요. 팔꿈치는 살짝 위로 떠주세요. 아, 우리 예인 언니 좋아요. 둘. 자, 네. 3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자, 여기서 몸통이 동그랗게 말려있으면 안 되고요. 천천히. 자, 코어 힘 주시면서 올라오시고. 아, 우리 박경성님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자,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요. 코어에도 힘이 가지만 우리가 허리 나이까지도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 한번 제가 봤는데 동작 다 너무 좋으셔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코어 부자 만들기. 두 번째 동작, 이 첫 번째 동작에서 살짝 동작 하나만 추가할 건데요. 바로 이 앉아서 몸통 틀기 동작이에요. 자, 이 자세에서 아까 내려왔죠? 여기서 팔 쭉 뻗어서 오른쪽 뻗으면 오른쪽으로 몸통이 가야 돼요. 시선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복근과 코어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한 번 더 제자리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갔을 때 시선도 같이 가주셔야 더 자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해주시다 보면 자, 다 와주시고요. 자, 몸통 코어랑 복근을 조금 더 균일하게 코어를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와 주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틀어서 호흡 후 뱉고 아, 좋아요. 다시 올라오세요. 이제 어르신 올라와요.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살짝 자세 보세요. 안정적입니다. 준비 시작. 살짝 조금 더 틀어주세요. 조금 더 뻗어서 누군가 팔을 옆에서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내려오시고 아주 좋습니다. 자, 반대쪽. 이분은 자기 관리 끝판왕이시다. 너무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조금 느리고요. 느린 만큼 코어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팔 잡고 노래 주세요. 하나, 둘, 올라오고 쭉. 내 코어요. 자, 우리 어르신 한 번 쭉 올라오면서 자, 한 번 더. 자, 동그랗게 마지막으로 통으로 일자 하고 내려오고 마지막 쭉. 자, 이제 틀어줄 거야. 쭉 틀어서 앞으로. 오케이, 좋아요. 쭉. 자, 코어 힘 주고 끝까지 자극해서. 좋아요. 내 코어 힘 내가 챙겨야 돼요. 쭉. 자, 그만큼 중요한 코어. 마지막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 50대 어르신과 20대 막내를 함께 했는데요. 코어 근육 여러분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함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울쌤이었고 들어가 요가명이 또 들고 들어가. 와. 아니 이거는 저 의자에 앉아서도 네, 맞아요. 이렇게 좀 하면 네네. 여기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힘드네요. 네, 따라하시는 근데?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으세요. 윗몸 일으키기도 계속 하시나 봐요.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네. 스쿼트 100회, 계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부회하고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혼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자세가 다르시잖아요. 딱 안정적이고. 그러게. 저는 뭔가 불안하고. 아, 누나는 좀 불안하더라. 누나 분발해야 되겠다. 아, 저 오시지 않아가지고. 이모가 됐어요. 운동 처방 받아봤으니까 이번에 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네. 아, 운동 그거 잠깐 했다고 네. 살짝 출출한 것 같아서. 때마침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먹어서 근육을 채우는 특급 밥상을 준비했다고 하면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특급 밥상은요, 얼린 두부 강정입니다. 얼린 두부 강정. 네. 얼린 두부요. 그냥 두부가 아니고. 네, 얼린 두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겉보기에는 두부같이 생겼는데 제가 썰은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보면은 이렇게 숭숭 나 있어요. 숭숭 나 있죠. 네. 골다공인데. 네. 네, 두부를 팩 그대로 얼린 후에요. 해동을 시키게 되면은 수분이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식감은 쫄깃쫄깃해지고요. 단백질이 그만큼 또 응축이 되면서 단백질이 가득한 특급 처방이 되는 거죠. 응축이 돼 있다면 그럼 생두부보다도 단백질이 더 많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두부에요. 무려 6배나 그렇게 돼요? 단백질이고요. 또 열량은 적어지기 때문에 뭐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얼려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고. 굉장히 궁금한데 식감도 어떨지 궁금해요. 네, 식감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큐브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네. 한번 이제 튀겨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분이라든지 뭐 밀가루 이런 걸 묻혀가지고 이제 튀겨내시면 그 쫄깃쫄깃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뭘 좀 올려서 먹을 때는 그대로 네. 먹어요? 아니면 네, 뭐... 드실 때는요. 오늘 이제 강정이기 때문에 네. 강정 소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뭐 고추장이랑 올리고당 그리고 여기에 케찹을 1대1대1 같은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소스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양을 맵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뭐 고춧가루라든지 후춧가루 또 다진 마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소스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튀긴 음식은 뭐 상다리를 튀겨도 맛있다고. 맞아.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이제 튀긴 두부랑 네. 그 양념을 섞어서 버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스를 이제 다 섞어 놓았거든요. 네. 좀 약하게 불을 올린 곳에서 달궈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스는 다 섞은 거고요. 팬에 이렇게 한번 끓여줄게요. 이제 떡볶이 양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떡에 발라 먹어도 맛있는 양념이긴 저 한데요. 이제 떡꼬치에. 맞아,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너무 센 불에서 끓이게 되면 이게 잘 튀거든요. 네네.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불에서 처음에 넣기 시작을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면 이제 소스가 맛이 완전히 안정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튀긴 두부, 큐브 형태로 썰어가지고 아까 네. 전분이나 밀가루 묻혀서 튀겨냈다고 네. 했죠. 기름기를 완전히 쏙 뺀 다음에 이렇게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넣어주세요. 아, 저 이거 소스에는 진짜 좋아하겠네요. 사실은 소떡소떡에 발라. 맞아. 그렇죠. 그냥 치킨 강정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어떤 걸 넣어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넣어가지고 근육까지 챙기시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아니, 넣어주세요. 보니까 제가 항상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데 이거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건강식으로. 예. 군침이 도네요. 군침이 예, 도네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완성된 것을 위에 음. 뭐 통깨라든지 또 견과류 집에 있으시잖아요. 이걸 기호에 따라서 뿌려주시면은 또 네. 불포화지방산까지 같이 챙기실 수 있으니까. 아니, 닭강정 같아요. 그쵸? 건강한 보기에는. 맛있겠다. 네. 야, 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시식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기대되는데? 식감이 좋다. 네. 쫄깃쫄깃하고요. 그냥 부사갈 줄 알았는데 진짜 맞아요. 아니, 왜 양념치킨 같죠, 저는? 아니, 진짜 근데 쫄깃해요, 식감이. 치킨이잖아요, 치킨. 그러니까 닭강정 먹고 싶을 때 건강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 먹으면 충분한데요. 아니, 이게 너무 근데 맛있다. 진짜 두부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러죠? 엄청 쫄깃해, 맞아요. 아니 이게 두부란 말입니까? 진정?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부를 이렇게 오래 얼렸다가 보관을 하시면은요, 보통 좀 유효기간이 짧아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니까 또 일석이조로 할 수 있죠. 너무 좋은 팁이네요. 아이들 네. 진짜 좋아하겠네요. 입맛 돋으면서 내 근육까지 태운다니까 너무 좋네요. 예, 특급 처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맛있네요. 오,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네. 이번 특급 처방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마지막 특급 처방은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속근육을 채우는 마지막 특급 처방은요. 근육, 단백질로 채워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은요, 매일 권장 섭취량을 반드시 채워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3대 영양소인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달리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요,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위해서 항상 적정 수준의 단백질 양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알고는 있는데 매일 정말 일정한 양의 단백질 섭취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좀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단백질을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 단백질을 보충하고 제가 특급 처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셔보실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우유 같으면서 아가들한테서 나는 냄새 같아. 맞아요. 아주 예쁜의 냄새. 살짝 달콤한 맛도 나고 근데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나지 않아요? 뒷맛은 달고. 아이스크림 여름에 녹았을 때 먹는 맞아요. 이거 향도 좋고 맛도 괜찮아서 아이들 먹기에도 뭐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은데. 단백질 많이 먹는데 운동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 되게 뭔가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산양류 단백질이라고요? 네, 지금 드신 게 바로 산양류 단백질인데요. 근육을 채우는 데 있어서 산양류 단백질을 이제 추천드린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단백질 함량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단백질 함량을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g당 우유는 3.2g, 그리고 모유는 1.2g, 그리고 산양류에는요, 3.6g으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모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 네. 근데 또 산양류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 뭐예요? 네, 주요 성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산양류 단백질의 주요 성분 첫 번째는 뉴클레오타이드. 어려운 말 하나 또 나왔네요. 클레오파트라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 뭘까요, 이거는? 네, 산양류에는요, 모유의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면역, 또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노화된 세포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심지어 젊은 세포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생성을 중단시켰더니 노화세포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천연 면역 조절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염증성 질환이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양류에는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일반 우유보다도 6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양류에는 올리고당이 풍부해서 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이제는 뭐 건강 지킴이가 되시는데 이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요, 장내 유익균도 늘려주고요, 또 장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유에는요, 1리터에 0.03g의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반면요, 산양유에는요 0.25g이 들려있어서 약 8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우리가 건강 얘기 자주 얘기하면서 다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는 그럼 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CLL. 또 어려운 거 나왔네요. 영어 어렵죠? 네. 혹시 뭐 단백질 섭취하시면서 또 체중이 증가할까 봐 걱정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요. 저는 네. 그게 걱정돼서 단백질 보충제 잘 못 먹었었거든요. 네. 예인 씨처럼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염증 또 항면역 작용을 해주는 CLA 성분. 네, 이 CL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체지방이 늘어날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산양류에는 중세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체지방 걱정을 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지방산이요? 뭡니까? 중세 시대에 이제 산이 있었는데 역시 백배산. 대목이 그냥.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방의 일종인 중세 지방산은요,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탄소 길이가요 짧아가지고요 체지방으로 축적이 잘 되지 않고요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지방이기는 한데 우리 몸에 이제 잘 축적이 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이긴 하지만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착한 지방이라고 해도 사실 지방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산양류에 있는 이 중세 지방산은요 오히려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산양류에 있는 중세 지방산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오히려 낮춘다는 이 연구 결과가 좀 있거든요. 실험은 쥐한테요. 산양류 요구르트를 30일 동안 복용을 했더니 섭취를 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오히려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음식물을 드셨을 때 이 체내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체내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산양류에는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또 철 그리고 비타민 D와 같은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체내 이용률자까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 절제술을 받은 쥐한테요. 두 그룹을 나누어서 산양류를 한 그룹에는 먹였고 다른 그룹에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주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요. 산양류를 먹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요추의 골밀도가 높아졌고요. 대퇴골의 골질 또한 증가됐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산양류 단백질 주요 성분 보겠습니다. 보시면 베타카제인? 네, 산양류 드실 때 좀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백질 드실 때 그렇게 좀 생각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있죠. 저희 그쵸? 아버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속이 항상 좀 더부룩하다고 맞아요. 좀 네. 부담스러워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소화를 방해하는 AS1, AS1 카제인 단백질은 산과 만났을 때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화를 좀 방해하게 되는데요. 주요 성분인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성분을 이렇게 방해하는 주요 성분인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요, 0.9에서 7g에 불과하지만요, 우유는 리터당 12에서 15g으로 또 많게는 14배까지가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소화에 방해되는 요소가 생기는지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산양류에 위산 성분과 비슷한 식초를 넣어서 덩어리가 생기는지 여부로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있는데요. 우유에 식초를 넣었을 땐 덩어리가 생겨서 뭉쳐지지만 산양류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나마 응고된 입자 크기도 다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고가 되지 않는 성분 자체가 바로 베타카제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위산이라고 하든지 식초와 같은 산성과 만나게 되면 응어리가 짙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모유 자체의 성분 자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산양류가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베타카제인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제인은 모유뿐만 아니라 산양류도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S1 카제인이라고 하는 소화에 부담이 되는 성분보다는 베타카제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산양류 단백질이지만 그래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있겠죠? 네, 이왕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섭취를 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칼슘, 비타민 D, 무기질이 풍부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세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퀴즈 안내드렸기 때문에 퀴즈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박기량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잠도 설쳤어요.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는데 직접 나온다 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생방이고 해서 그래서 좀 찌뿌둥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이렇게 얻고 나니까 상쾌 통쾌 유쾌
이렇게 해줘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니, 자주 나와야겠어요. 예, 그러셔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뵈니까 여기 테스트도 해봤잖아요. 역시 운동 능력하고 진짜 이 다르세요. 근육이 계속 돼야 합니다, 좀.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근육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 날씨의 대표적인 특징이 삼한사온 이랬는데요. 네. 요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한 일주일, 오늘부터 또 한 일주일 춥다고 그러잖아요. 춥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더워지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가면 풀리죠, 네. 또 미세먼지예요. 진짜 그게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 또 미세먼지 말썽이다 했더니 오늘 또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10분 미리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가 길이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어서 여러분도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고 좀 미리 출발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